네, 반갑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좀 많이 내렸네요. 네, 아침보다 더 내렸어요. 지금 다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내렸기 때문에 뭐 많이 밀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눌렸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플러스 종목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계좌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순매수 전환이 좀 됐어요. 네, 하지만은 뭐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분위기는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간 것 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또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박스권에 대한 조정,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은 먹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수 포인트 자체가 많이 오르진 않아요. 횡보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올라가야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2500포인트 또 깨지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또 다시 반전이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아침보다 더 밀렸죠.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쭉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제가 아침에 중간 시황에서, 장중 시황에서 말씀드린 게 여기 지지라인 때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2시 넘어서면서 물량이 나왔거든요. 2시 넘어서면서 실제로는 이제 1시 넘어서 나왔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지선 못 지키고 밀려 내려가는 모습. 마지막까지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약간의 차익 매도가 좀 들어갔다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도움이 되는 종목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지수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이 들어왔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지수가 좀 반등이 됐다거나 아니면 시총 상위 종목들 매수가 들었을 텐데 그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게 보시면은 1.8%, 와, 많이 내렸어요. 이거는 아침 지지라인 때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내렸고요.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쭉 빼기 시작했는데 계속 빼고요. 마지막에 살짝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들어와줘서 막아준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관적 매도가 이쪽 저쪽에서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차익 실현이 일부 들어갔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즉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종목도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개별주 장세가 계속 연결됐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은 순매수 바뀌었죠. 292억 순매수 바뀌었고요. 코스닥은 1000억 원이나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 순매수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또 하락한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개인들의 어떤 매도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의 매도 포인트가 계속 연결됐을 거라 판단됩니다. 금융투자도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이 좀 방어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는 참 버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기관 쪽 총계는 1700억 코스피 쪽,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엔 1400억 순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골고루 때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때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은 일단 뭐 아주 나쁘다라기보다도 은근히 나쁜 좀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뭐 쑥대밭이에요. 네, 현대차, 기아 이런 정도는 좀 버티는 모습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자동차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좀 많이 내렸죠. 7% 정도 하락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3%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내용 있었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렸죠. 삼성전자가 2%. 근데 이게 낙폭을 더 키우면서 끝났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7만원 정도 지지선 봐야 됩니다. 하이닉스는 125,900원. 자, 125,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런 포인트가 나올 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한 타이밍이 왔을 때 뭐 12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라인들을 우리가 기다려가지고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비슷하죠. 뭐 근데 뒤로 넘어가면 그렇게까지 뭐 밀리는 형태의 느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총 상위 종목들만 밀려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은 많이 밀리지 않는다. 뒤쪽으로 넘어가는, 좀 작은 종목군들은 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움직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딱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모티가 이제는 네, 5일선 아래로 떨어졌네요.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인데요. 시장 상위 종목군들도 약간 띄엄띄엄이긴 합니다만 덩치 큰 애들이 밀려 내려가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틴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4.5% 하락하면서 음봉 마감이 됐어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에코프로, 포스코 DX, LNF 전부 다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알테오젠, HPSB, 뭐 요즘 반도체 쪽도 많이 내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려가니까 반도체 쪽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 반도체 2차전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완전히 크게 밀리는 형태로 됐었다. 반등하는 종목군들은 네, 상승폭을 또 반납했죠. 리노공 같은 경우도 오늘 11% 올라갔다가 다 반납하고 1%대로 마감되는 모습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뒤로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가 더 많죠. 또 그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가 많고요. 이런 이 시젠이나 현대바이오처럼 이렇게 뭐 중국 폐렴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이건 개별주잖아요. 그 외에는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권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시면은요, 뭐 정치 테마주 밀렸죠. 그 다음에 뭐 시총 상위 종목도 다 밀리죠. 2차전지 밀리죠. 반도체 밀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가 좀 어려운 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느낌들 이제 좀 되나 싶기도 했는데 뭐 그동안 장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올라가나 괜찮나 싶었는데 뚝 떨어지면은 뭐야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을 나도 모르게 던지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계획된 매도는 괜찮은데 계획되지 않은 매도는 상당히 네, 피곤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상승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364개네요. 이거 뭐 아까보다 더 떨어졌네요. 364개 종목 상승, 518개 하락으로 진행돼서 하락이 더 많고요. 코스닥 같은 건 더 많겠죠. 네, 392개 종목이 상승, 그 다음에 1187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 500개를 더하면은 한 1700개 정도가 오늘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야, 1700개 종목이 하락이면은 이건 뭐 좋은 장이 아닙니다. 나쁘게 떨어졌다 봐야 되겠죠. 상승 종목 살펴볼게요. Y바이오로직스 요거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음봉이 뚝 떨어지고 내려가면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경남제약 상한가 들어갔네요. 경남제약 제약주들이 많이 올랐네요. 신풍제약 우선주 상한가, 한국파마, 대상홀딩스, 녹십자홀딩스, 한국앤컴퍼니 오늘 상한가 마감인데 잔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까는 네 100만 주에서 60만 주로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더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녹십자 MS도 오늘 올라갔고요. 녹십자 쪽이 좀 강세 보였네. 이거 약간 저런 부분이 있겠죠. 오늘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런 쪽에서 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약품? 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경남제약 이런 것들도 뭐 개별적인 재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거 전 세계 폐렴 확산 이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렴 같은 게 확산되면은 또 이제 리오프닝 죽게 되고요. 분위기가 또 다운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근데 폐렴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제약주를 포함해서 많이들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조금 내려볼게요. 예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임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개별주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은 제법 많은 편인 것 같아요. 36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35개네요. 35개 종목이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중에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려볼게요. 네, 1.97 아침보다 나빠졌죠. 네, 나빠졌어요. 별로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폭이 크긴 컸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보여집니다. 변동성은 좀 커지긴 했는데요. 네, 올라간 종목도 제법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LIS, 그 다음에 아센디오,
SK증권, 우선주, 뭐 등등등, 태양금속, 정시 테마주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도 15개네요. 우선주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9%대는 더 많네요. 23개. 와, 많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네. 이 정도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그렇게까지 뭐,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쭉 내려볼까요? 네. 오늘 3.9%. 와, 많이 내렸어요. 그죠? 게임주들이 좀 많이 하락한 모습 좀 있지만은, 많이 내렸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간 상태라서, 가만있어 봐.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어제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갔었는데 주가 좀 떨어졌군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3.9%, 아까 1.7 마이너스 2%대, 네,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2%대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별 좋지 않겠죠. 하이닉스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건 아니네요. 3.97이니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2% 정도 오늘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다 보여지네요. 언뜻 봐도 마이너스 2%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한 1%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쪽으로 일단 기울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도체 쪽으로 조금 비중이 많으시면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네, 뭐 2차전지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자동차 쪽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은 계좌 방어가 좀 잘 됐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수급 동향 한번 볼까요?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 뭐 금융투자 뭐 이렇게 많이 팔았나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반도체 이쪽으로 팔았군요.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에코프로비엠 쪽 매수고요. 실제로 오늘 연기금 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이닉스 팔아먹었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 자, 연기금은 지금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먹었을 거고요. 그래서 기간 총계를 보게 되면 고려아연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SKIE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폐렴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LNF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좀 많았어요. 여기다 외국인까지 더해졌다라면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하겠죠? 레버리지 팔았고요. 주가 올라가지 못한다 쪽이겠죠. 두산 로보틱스 매도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네이버 순매수가 있었군요. 네이버,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고버스 매수 같이 들어와 있네요. 리누공업, LG엔솔루션. 배터리 쪽 매수 좀 많이 들어갔어요. 2차전지 쪽 하고요. 외국인들이요. 네. 매도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되니까 기관하고 합쳐가지고 매도가 많이 나왔겠죠. 개인들이 오늘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 해가지고 막 달려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반등 포인트를 만들 때 조금 애매한 구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꾹 참고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 좀 꾸준히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양쪽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팔아먹는 거. 보통 때 같았으면은 하이닉스만 팔든지 삼성전자만 팔든지 둘 중에 하나만 팔고 다른 쪽은 샀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일괄 매도로 진행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 많이 매도가 있었고 반도체 쪽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쪽은 많이 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오늘 시장의 총평을 보시면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냥 뭐 종목이 너무 많이 밀려서 계좌가 너무 많이 밀려갖고 큰일 났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지수 자체로는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만 한데 계좌 내용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습니다. 다만 이 조정에 대한 국면을 얼마나 빨리 돌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대형주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게 약간 기분 나쁜 상태가 되겠죠. 많이 밀리진 않아요. 대형주들이니까 많이 급락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주가가 압박감을 계속 느끼면서 상승하지 못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또 쉽게 지칠 수가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만 빨리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지선은 이제 2500포인트 아래쪽으로 봤을 때 2450까지 열어놔도 되고요. 21선 지지선 2480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지지라인 대가 있으니까 그 지지라인 대를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보여집니다. 뭐 일단은 마감이 됐으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다음 주 만기, 그 다음에 CPI 지표, 그 다음에 실업률 등등등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곧 상승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지금은 잘 버티세요.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잘 참고 넘어가시다 보면 또 주가가 올라갈 때 계좌가 쑥 올라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뭐 하루 이틀의 움직임 또는 단기적 변동은 신경 쓰지 않고요. 큰 추세만 보면서 가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